안녕하세요. 경제 1도 모르는 마돈나입니다. 이렇다 50일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찬희쌤과 유프로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박근혜 씨가 구속돼 갔고요. 동네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많이 사라지고요. 네. 살맛이 나서 봄이 온 찬희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근데 이번에 네. 그 구속되고 나서 네. 그 친박 집회는 친박 집회는 계속되는가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래요? 삼성동 거기 앞에 큰 길에서 네. 계엄령 선포하라라는 계엄령.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왜 헌법 위반으로 안 잡아갑니까? 그거 그러니까요. 내란 선동인데. 그 테러 방지법에 걸릴 텐데요. 네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최대한 집회 시 근데 자유를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건 헌정 질서를 파괴하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거는 허용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예, 안녕하세요. 유프로입니다. 예, 저는 안 됐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 그래요? 불쌍 이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그 감옥 간다니까 그것도 네. 그 맥락과는 다르게 음. 그냥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옥 네. 보내지 말고 그냥 옛날 리스만처럼 네네. 하와이로 보내자라는 얘기도 있었죠. 야, 뭐, 꼬라지를 안 보고 싶다 차라리.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연민이 생긴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뭐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죠. 근데 인간적인 그게 측면에서 원칙이죠. 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이번에 저희 엄마도 음. 그래도 불쌍하지 않니 그러길래 제가 엄마가 더 불쌍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는요. 네. 작년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미래입니다. 아, 4차 산업혁명. 예, 네. 오늘 주제도 굉장히 좀 무거운 음. 축에 속하네요. 예. 예. 저희가 3차 산업혁명까지는 그동안 말을 네. 해왔는데 네. 4차 산업혁명 하니까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작년에 이세돌 구단하고 음. 알파고가 바둑 대결하는 거 보고 음. 인공지능의 능력에 정말 놀랬거든요. 그때 음. 많은 분들이 아마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이 기계가 학습을 하면서 데이터를 종합해서 바둑 최고수에게 승리한다는 거. 4대 1로 이겼죠. 예예예. 아니요. 그래도 한 판이라도 이겼다는 게 대단하다고 예, 하던데 오히려 또 뒤에 가니까 네네. 음모론에 따르면 한 네. 판을 일부러 져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부러 져줬다. 예, 너무 인간들이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겁을 먹을까봐 어. 일부러 져줬다. 저 이상한 떡수를 한 서너 개 뒀거든요. 네. 그런 그렇지, 음모론까지 몇개 나왔죠. 그런 네. 음모론까지 돌고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실이. 아니 일어나는 영화죠, 뭐 거잖아요. 영화에. 근데 그 전에는 음. 뭐 체스 게임으로 이겼다 졌다 좀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었었는데 이번에 이세돌 구단에서 이기는 거 보면서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무섭죠. 예. 근데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나 하는 반가움보다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면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네. 되게 좀 비관적인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음. 그래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네. 먼저요. 4차라고 하면 그 전에 1차, 2차, 3차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긴 했는데 네. 제가 2차하고 3차까지 있었다. 네.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도 그냥 듣기는 했는데 사실 1차 이후에는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청취자분들도 좀 잘 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3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아직 친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프로님이 그 정의부터 먼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면 산업혁명 네. 그게 바로 이제 1차 산업혁명이거든요. 네네. 이제 그 특별히 또 근데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이유는 기술 발전이 사회 경제적인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에서 혁명이라는 걸 붙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업혁명은 제1차 산업혁명인데 기계제 혁명이라고도 하죠. 기계제요? 예, 기계혁명이라고도 하는데 전기기관을 발명해서 그 이전에는 간의 수공업 중심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던 것이 공장제 생산 체제로 바뀐 시기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17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의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에 일어난 것인데요. 전기가 발견됐어요. 전기 외에 전기가 발견되고 이게 석유 동력이랑 결합하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만들어진 시기를 말합니다. 아하. 그래서 자동차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생산되어지는 그렇죠. 대량 생산 체계가 만드는 시기를 이제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요. 네. 전기와 석유 동력이 결합된다는 의미에서 에너지 혁명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은 이것도 최근에 나온 용어예요.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유명한 그 미국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네, 노동의 종말 썼죠. 예, 예. 이분이 3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썼는데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정보와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시기,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명이라고도 부르죠. 아, 그러니까 1차는 우리가 아는 산업혁명, 즉 기계혁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가내수공업으로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다가 그다음에 기계가 발견되었다는 것이고 2차는 에너지혁명, 3차는 디지털혁명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예.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기가 아니라 그럼 3차 산업혁명 시기다 뭐 이렇게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은 임박한 네. 곧 다가올 거로 예상되고 있는 새로운 차원의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2016년, 네. 그러니까 지난해 아, 지나네요? 예, 얼마 예. 안 되네요. 스위스에서 매년 초에 그 다보스라는 곳에서 그 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죠. 세계 경제 포럼이 예. 열리는데요. 2016년 1월에 개최되었을 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하주를 꺼냈죠.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은 제4차 산업혁명은 그러니까 디지털 혁명, 제3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그리고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 융합의 시대를 말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 기반하여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전 세계의 산업 구조와 경제 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지금 멍 때리고 듣고 있었는데요. 융합이라는 말은 요즘 자주 접하긴 해요. 그런데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그리고 생물학적 공간의 융합이라 좀 어려운데요. 사이버 물리 시스템 뭐 이런 것도 딱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뭐그 거창하게 표현해서 꼭 그런 거지. 뭐. 너무 거창해요. 네, 쉽게 표현하면 쉬워요. 아, 예를 그래요? 들면 뭐 물리적 공간 말이 어렵지 뭐 물리적 공간이 뭐야? 피지컬 월드니까 우리를 둘러싼 현실 세계예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물리적 공간이고 네. 뭐 다시 말하면 요새 용어로 하면 이제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 오프라인. 네, 오프라인 세상. 디지털 공간은 이제 가상 공간이니까 네. 온라인 세상 예, 예. 이런 거죠. 예. 뭐예요?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어, 말씀하시면 될 거를 가지고. 이런 멋있잖아요. 예. 네. 생물학적 공간은 뭐냐? 뭐 인간, 동물, 식물이 살아가는 바이오스피어 이 생물학적 공간이고요. 네. 여기서 주로 얘기되는 건 주로 인간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이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분리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결합되고 융합되고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된다. 그렇죠. 인간까지 예, 합쳐서. 네, 네. 우리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제 영화 매트릭스가 있는데 보셨죠? 네, 봤죠. 네, 그럼 뭐 매트릭스 1 같은 건 뭐 기념비적인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두 공간이 융합돼 있잖아요. 네. 우리가 현실 세계인 줄 알고 살았던 것이 사실은 가상 공간이었고 네. 뭐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이 이렇게 뒤집혀 있을 정도로 네. 융합이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발전된 어떤 세상을 영화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 인간이 그 중심에 있으면서 두 세계를 왔다 갔다 넘나들고 있고 그러니까요. 뭐 아직은 뭐 이 정도 수준의 융합까지는 이제 세상에 아직 가지 않았지만 네.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다 그런 느낌에서 앞으로 얘기를 좀 들으시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음. 예, 찬희 쌤이 매트릭스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요즘 이제 재개봉된 건데 네. 일본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유명하죠. 생각이 나네요. 공각기동대. 저 예전에 네. 그 대학교 때요 공각기동대를 몰래 그때 일본 못 봤죠. 예, 네. 일본 그 뭐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비디오 맞아요. 예, 잘 저기 보이지도 않는 거 구해가지고 같고 네네 여러 번 그래서 본 거. 모여서 친구들하고 보고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 공각기동대에서 영향을 받아서 매트릭스가 사실 만들어졌죠. 사실은 아 그런 뒤에 건가요? 이렇게 꼽는 게 그런 건가요? 목에 이렇게 뒤에 꼽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맞아요. 음. 그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융합인 것 같아요. 융합. 예. 예, 경계가 희석된다. 뭐 경계가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셨는데요. 네. 이것을 또 달리 또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요. 네. 초지능화, 초연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지능화, 초연결성. 또 어려운 말 또 나왔어요. 진짜 저는 매회 네. 정말 공부하는 기분으로 하는데 오늘은 특히나 좀 어렵네요. 용어들이. 이거 영어로 좀 한번 찬희 쌤이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초 그러면 초가 이 초인할 때 초거든요.
네. 초월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을 말하는 거겠죠. 초가 영어로 하이퍼예요. 하이퍼. 하이퍼. 네, 뭐 네. 하이퍼 마켓 할 때가 하이퍼. 네. 그러니까 초지능화는 하이퍼 인텔리전트. 네. 네, 초연결성은 하이퍼 커넥티드. 아, 뭐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초지능화랑 초연결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유프로님 좀 알려주세요. 예, 이제 초지능화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인공지능인 음흠, 거죠. 음흠. 예, 단순히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초연결성은 이제 딱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인데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Everything.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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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PC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인터넷에 연결을 하려면 전화를 PPP라 그러죠. 띠띠띠띠띠띠 이렇게 해서 01400 뭐 이렇게. 트럼펫이라는 소프트웨어 아, 이게 가지고 우리 나이 들어간다 이거지. 와. 왜 갑자기 팍 이해가 되죠? 옛날에 PC 통신. 예. 그래서 통신 단말기 천리안. 빌려가지고 예. 천리안. 컴퓨터를 쓰다가 네. 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신문을 네. 본다든지 어디 자료를 보기 위해서 그때 연결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으면 컴퓨터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갑자기 타이핑도 안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 그런 심하죠. 착각이.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음. PC가 다 연결이 됐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완전히 인터넷은 우리와 결합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기계도 네트워크에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초지능성을 갖춘 인공지능과 모든 기계들이 연결되면서 이제까지 분리되어 있던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기계 공간이 결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 블루투스랑 상관이 있어요 혹시? 블루투스는 상관없나? 이제 작동을 하면 있어요. 무선 네. 작동의 어떤 프로토콜 어. 방법의 하나죠. 아, 그렇죠. 그래요? 예,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지. 뭐 연결성하고 관계가 있죠. 관계 네, 있죠. 네. 예. 근데 이렇게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인 기계 공간이 결합된 것을 아까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 불렀던 겁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그렇죠. 네. CPS라고 그러죠. CPS.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까지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물리학의 발전, 생물학의 발전, 기계공학의 발전이 디지털 세계의 발전과 융합하면서 복합적으로 동시에 상호 영향을 주면서 발전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초연결성, 초지능화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제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스마트폰을 맨날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된 인간이라는 건데 그렇죠. 요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손에 차게 되고 나중에 머리에 심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융합으로 이제 나갈 거라는 게 이제 뻔히 보이는데 네, 두렵다 근데. 부끄럽죠. 네. 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한 이제 인간과 인간의 결합, 네. 인간과 사물의 연결, 또 사물과 사물의 연결, 이 데이터 및 서비스 간의 쫙 연결이 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한 연구에 따르면 2020년까지 500억 개의 스마트 디바이스 사이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500억 개요? 500억 개. 어마어마하다. 네. 그러니까 500억 개가 연결된다면 너무 많지 않을까요? 네, 저는 오히려 500억 뿐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그래요? 500억 뿐이겠어요. 뭐 5천억도 될 수 있고. 마돈나님은 네. 지금 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 몇 개나 갖고 계세요? 우선은 일단 스마트폰 있고요. 그렇죠. 노트북 한 대 있고 데스크탑 한 대 있으니까 3개 정도 되네요. 3개 보세요. 네. 3개나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 한번 세보니까 네. 처음엔 저도 3개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4개더라고요. 뭐가 또 근데 있어요?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전 시계가 있죠. 아 시계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가 있죠. 아, 스마트워치. 그렇구나. 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차에 내비게이터도 있어요. 아 그렇지. 예. 예. 아, 그럼 저도 4개네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아직까지 둘러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2020년이면 3년이 남았는데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지구 인구가 야. 지금 61억이라고 그러나요? 70억이라고 그러나요? 60억. 65. 예. 네네. 근데 2020년까지는 인터넷 가입자가 30억 정도를 돌파할 거라 그러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디바이스를 가진다고 한다면은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00억 개는 넘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도 그 가입자 수나 인터넷 가입자 수를 다 합쳐 이렇게 보면은 그래 좀 뭐 500억 개가 좀 많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숫자는 일단 제가 암산을 해봐도 아닌 것 네. 같아요. 그 왜 그러네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려갖고 네네. 노트북 쓰는 걸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어. 그럼 이제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예, 예. 인터넷 연결되면 500억 개 뭐
능이 넘죠. 예. 그러니까 금방 돌아오겠네요. 금방, 하기사 뭐 제가 다 있는 거는 아닌데 주변을 둘러보면 아이패드도 있고 네. 또 유프로님 가지고 계신 스마트워치도 우와, 있고 부럽다. 예. 네. 자동차에는 GPS가 달려 있고 그럼요. TV도 스마트 TV라고 인터넷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미 10개 이상의 기기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많죠. 예. 근데 연결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스마트 기기들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사람과 사람의 연결일 것 같고요. 또 화상 대화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어 있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연결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어 있는 게 원래 인터넷인 건데요. 네. 왜 사물 인터넷이란 말을 갑자기 쓰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다른 건지 좀 궁금해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예. 네. 이 월- IoT라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원래 인터넷이 생겼을 때 이게 네. 왜 생겼냐면 통신망이었어요. 예, 누가 개발한 건가 하면 미국의 국방성이 개발했는데 미국 국방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시 냉전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핵 전쟁이 딱 벌어져서 소련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떨어진 거야. 그럼 기존 통신망이 다 붕괴할 거 아닙니까? 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통신할 것이냐, 어떻게 연락할 것이냐 이게 아. 생각해서 그 대체하는 통신 수단으로 미국 국방성에서 원래 연구한 거예요. 알파넷이라고 해서. 네네. 예, 예. 이것이 이제 민간에 공개해서 이제 69년에 네. 미국의 이제 한 서너 개 대학을 처음으로 컴퓨터 연결한 게 이게 인터넷의 시작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통신, 네. 즉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온정적이거나 휴머니즘적인 어떤 이런 것에서 전혀 출발한 것은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아니네요. 없습니다. 결국은 예. 예.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네네. 핵전쟁을 대비한 데서부터 그런 불안정함이나 두려움에서부터 맞습니다.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예. 있겠네요. 지금 인터넷은 우리가 보면 이렇게 화면이 막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처음 인터넷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여기 이제 www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거는 한참 뒤에 개발돼요. 그렇죠. 심지어. 예. 그렇구나. 그 네. 앞은 도스 체계처럼 네네. 이렇게 숫자만 치는 거. 도스 네네. 너무 그래서 뭐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네요. FTP 뭐 여러 가지 유스넷 이런 것들이 있었죠. 어쨌건 예. 이런 시대를 이제 IOP라고 하는데 네. 인터넷 오브 피플. 아. 예. 주로 PC에 기반한 유선 통신 시대의 인터넷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람과 이제 사물이 연결하기 시작되는데 아까 우리가 말씀했지만 스마트폰 시대가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PC라는 건 사실 일할 때만 키는 거잖아요. 네. 전원을 끄면 죽은 거잖아요. 벽돌 아니에요. 네, 예. 네. 연결돼 있지 않은 거죠. 음. 근데 스마트폰은 항상 사람은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게 만들고 이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이제 사람과 사물이 이제 연결된 거죠. 항상.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상태에서도 사물과 사물이 연결돼 있겠죠. 이제 이 핸드폰이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사물 인터넷은 이제 좀 전에 이제 유프로님이 말했지만 영어로 인터넷 오브 띵스인데요. 네. 그래서 IoT라고 합니다. 네. 어떤 사람 또 LOT라고 잘못 읽는 분이 있어요. 맨 앞에 이거 대문자입니다. 이거 네. LOT가 아니고 IoT예요. 네. 예, 요건 요거보다 좀 더 발전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 말이 생긴 것도 얼마 안 됐는데 네. 뭐 1999년에 처음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지 사물이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사람의 개입 없이 서로 알아서 정보를 주고 받고 스스로 분석하고 처리하는 거 이런 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네요. 예, 그러니까 사물이 살아있는 거죠. 네. 사물에 생명력이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물이 인간에 의존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갖추고서 센서하고 통신 기능을 이용해서 인간과 사물,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그런 시스템. 요거를 이제 IoT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IOP, 네. IoT, 예. IoT. 요즘은 IOE. IoE라고 IoE요? 하죠. Internet Internet of of Everything. Everything. 아, 예. 그렇구나. 그건 예. 융합과 융합과 더 예, 이게 가까운 다 연결되는 거죠. 초연결성. 말이네요. 예. 어, 네. 그 제가 저번에 동영상을 보니까 네. 냉장고에 인터넷이 달려 있는데요. 그냥 냉장고에 통신 기능이 달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죠. 예.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냉장고 이용자의 생활 습관이나 뭐 식성, 건강 상태, 기분 등을 판단을 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식재료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내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이제 습득해서 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요리를 만들어 먹어야 하는지를 딱 알려주는 거죠. 아, 이런 것도 사물 인터넷 IoT라고 보면 되는 바로 건가요? 그렇죠. 균형적인 거죠. 예. 이 좀 더 이게 발전하면 말이죠. 이제 요리법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네, 냉장고에서 지가 알아서 재료를 꺼내서 네, 요리를 만들어서 대령해 주는
그런 이제 로봇가 이제 요리까지 다 해주는 그런 단계까지 가겠죠. 근데 예. 그건 참 좋겠다. 근데 뭐 그렇게 해도 우리 집 냉장고에서 물하고 김치밖에 안 줘. 아 이거 참나. 아 그럼 또 안 네, 되겠다. 요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정보기술연구비 자문회사에 이제 가트너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가 이제 추측하기인데 2009년까지 사물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는 사물의 개수가 9억 개였답니다. 아. 디바이스 기기가 9억 개였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2020년이 가면 3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 수가 260억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어마어마하다. 저기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게 500억 개로 예상했죠? 네네. 그 중에 절반 가량은 네. 스스로 작동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그런 사물 인터넷망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얘기죠. 그 냉장고가 알아서 음. 내 마음에 맞고 내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 또 음식을 주고 또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를 알아서 만들어준다. 음흠. 이 얼핏 들으면 참 편리한 세상이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사실 저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좀 무서워요. 이렇게 사생활이 다 또 그렇죠. 널리 알려져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요즘에 들고. 스마트폰 나오고 난 뒤에 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음. 예.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구글 지메일을 스마트폰에 이렇게 그 등록을 시켜놨더니 네. 어느 날 지메일을 오랜만에 열었더니 내 스마트폰에 들어있던 사진이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지메일 안 해요. 사진 자동 그 업로드 그걸 해제해야 돼요. 해- 스마트폰에서. 뭐 예. 연결된지도 몰랐죠. 어. 예. 해제하는 방법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예. 며칠 전에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네네. 그걸 이렇게 대생을 해준다고 그래서 네. 연결을 했더니 음.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내 정명 사진들이 쫙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하.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걸 어디서 수집했는지. 네네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큰일 납니다. 예. 정말 조심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최근에 할리우드 배우들 같은 경우에도 사진들이 유출돼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그렇죠. 그게 올라가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아이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음. 않든. 옛날 왜 1984라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는 조지오의. 이제 거기선 집에 이제 다 이 화면 디스플레이가 있고 네. 그렇죠. 저 빅브라더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네. 이게 보게 돼 있는 네, 디스플레이가 이제 쌍방향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네네. 이거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이제 사실 메인 서버에서의 감시가 가능해진 건데 예. 저는 이 초연결성 하이퍼 커넥티드 돼 있는 이 세상에서는 정보 유출은 불가피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래요? 안 되려면 끊는 수밖에 없다. 제 음. 친구 중에 이 외환 딜러 하는 친구가 있어요. 걔는 네. 아직도 2G 폰 써요. 아 외환 딜러가 네, 외환 휴대폰을 딜러가. 써요? 네. 왜 그러냐 하니까 네.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냥 자기는 이게 좋다고. 그분은 이미 뭔가를 알고 아, 뭔가 계신 거 알고 있는 것 아닌 같아요. 거예요? 네네. 최근에 그 통신회사에서 네.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모든 전자기기, 무슨 밥통부터 네. 집안의 전구 네. 이런 걸 조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갖고 이걸 네. 스마트 가전이다. 이러면서 이제 팔려고 이제 광고를 하잖아요. 네. 처음에 그게 IoT라고 광고하다가 욕 먹어갖고 요새 이제 스마트 가전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게 무슨 IoT야 이러면서. 예. 저 갑자기 그 생각나요. 네.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를 갔었는데 그 이제 제주도 후배 집에서 잠을 잤어요. 네네. 근데 이제 걔는 사무실에 가서 이제 다음 날 왔거든요.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거 깜짝 안 놀랐니에요. 뭐요? 뭐를 깜짝 놀래 그랬더니 난방 기구를 자기가 아. 밖에서 조정해서 놀래켜 주려고 켰다가 껐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뭐 저는 몰랐어요. 알고 있지도 몰랐어. 저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말이죠. 사실은 문제가 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커들이 네, 우리의 IP라든가 이 어드레스를 통해서 이게 파악만 되면 네. 자동으로 이 집을 열고 닫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진짜. 사실 전구만 작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집을 방어할 수도 있고요. 네. 이 집에 문을 열 수도 있고 이게 음. 굉장히 보안에 취약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막 가스도 막 켜고 이러는 네, 거 그럼요. 아니에요? 그래서 터트릴 수도 있고. 무서워. 그래서 이 초연결된 사회는 어차피 이 네.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두운 측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저는 정보를 막는 것은 불가피하다. 네. 못 막으니까 네. 정보를 많이 내보내서 네네.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하자 이 생각이었는데 분석 능력도 또 이게 너무 인공지능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그 정도 껌입니다. 껌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능력이 또 막 네네.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결국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정보들을 인간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윤리학적 측면으로도 좀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죠. 자, 초연결성은 그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 초지능화의 특성은 또 어떻게 될까? 또 일단 인공지능이 또 생각이 나거든요. 어떨까요? 초지능화는 일단 대표적으로는 뭐 인공지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좀 자주 듣는 말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네. 방송국에서 많이 그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데이터 혹은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아닌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까지 포함해서 그런 데이터로부터 어떤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내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빅데이터라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비정형적인 거, 그러니까 뭐 엑셀 같은 데 안 들어가는 거.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에 좀 더 중점이 맞춰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예, 오히려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이 빅데이터인 것처럼 그렇죠. 이야기가 더 네, 많이 되고 그게 있죠. 중요해졌죠. 예. 그런데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는 이제까지의 정보와는 완전히 다른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연계 융합돼 버린다면은 인공지능이 더 질 좋고 많은 정보를 흡수해서 그걸 또 분석해서 다시 내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똑똑해진다는 걸 일단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되게 흥미롭네요. 빅데이터. 아,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구글에 나온 검색어를 통해서 정확히 예측했다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것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인 거죠. 그게 가장 요즘에 많이 알려진 네. 예. 근데 그러한 사례들은 되게 많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과 관련된 검색어들을 네. 뽑아서 네. 신문에서 보도한 것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기술이죠. 아, 그죠. 그게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뭐 간단히 일단 설명만 해볼게요. 소개 말씀만 드릴게요. 이제 네. 사실 요즘에 와서는 이제 SNS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한 그 비정형의 데이터가 많이 이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네. 그를 대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분석의 기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소셜 네트워크 분석, 뭐 군집 분석 이런 분석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표현 그대로 텍스트 마이닝하고 한다면은 비정형 텍스트 혹은 반정형 텍스트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건데요. 네. 뭐겠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왔던 네, 검색어인 검색하는 거죠. 검색 엔진. 예. 그 영어로 마인이 광산이거든요. 파내기. 네, 그래서 예. 동사로 쓰이면 채굴하다 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마이닝이라는 게 네. 채굴, 광석을 채굴하듯이 이렇게 뽑아냈다, 채굴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뽑아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보들을 이렇게 발굴한다는 네, 발굴해서 이게 의미로 추출하고 보면 되네요. 가공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대선 후보 문재인 씨도 있고 이재명 씨도 있고 안희정 씨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과 주요 검색어가 네, 네. 뭐 어떤 단어들이 연결되는가를 보면 네. 그분들의 장점이든 단점이든을 파악할 수 있다. 네, 네. 뭐 이런 이야기로 간단히 이제 소개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그 전에는 우리가 왜 설문조사 하잖아요. 정당 후보 지지도를. 근데 설문조사 결과로 뭐 40% 지지, 50% 지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설문조사가 실패한 걸로 보잖아요. 예. 트럼프 당선되면서 그러면 이제는 그런 선호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정보를 이렇게 채굴해가지고 이렇게 가공해서 결과가 나올 수 예측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오히려 설문조사는 거꾸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지죠. 예전에 이거는 우리가 자기의 한번 삶이니까 네네. 속일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요. 폴리티컬 커렉트너스에서 네. 그 정치적인 정도적인 발언을 하거든요. 네, 여론 네. 조사를 할 때는 네, 네. 나는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라고 당연히 답하고 예. 나는 지역 감정에 반대한다 당연히 말하는데 낙태도 허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지만 네, 네. 속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성향은 그렇지 않다라는 네. 거죠. 네, 네. 성향은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은 여러 가지 네. 행동 속에서 포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걸 뽑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드러난 표현과 네. 자기 숨은 이야기, 숨은 네. 표현이 있잖아요. 숨은 네. 의지나 이런 예, 것들까지 예, 예. 이제 뽑아낼 수 있다는 그런 거잖아요. 충분히 뽑아내죠. 그리고 뭐 텍스트 마이닝과 네. 또 비슷하게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네. 비정형, 정형의 텍스트에 긍정, 부정, 중립의 선호도를 판별하는 기법입니다. 오피니언. 예. 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그 네트워크 연결 구조와 강도 등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의 명성, 영향력을 측정하는 건데요. 네. 이것은 이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하면 누가 이렇게 스피커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왜 그렇죠. 댓글만 다는 사람이 있고 네. 루팅만 하는 사람이 있고 네. 계속 자기 의견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내놓는 사람. 네, 네. 그럼 광고를 한다면 누구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맨 끝에 사람한테 해야겠죠. 댓글 그렇죠. 다는 사람? 스피커한테. 아닌가? 아 스피커한테. 아. 예, 그 사람의 파급력이 제일 크다라는 거죠. 아하. 그런 걸 분석해서 네. 메일을 보내더라도 네, 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아. 보내는 거죠. 댓글만 다는 사람들은
영향력이 아무래도 별로 영향력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질 거고 눈팅은 더 떨어질 거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주로 눈팅하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은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사람을 뽑아내는 거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네네. 그리고 이제 군집 분석이라는 것은 비슷한 특성이 가진 개체를 합쳐가면서 최종적으로 유사 특성의 군집을 발굴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것만으로서는 뭐 다 전달은 안 되지만 네. 일단 이런 대표적인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초연결성과 초지능화는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네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가 있으니까 오피니언 마이닝도 가능한 것 같고 또 소셜 네트워크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초연결성 때문에 엄청난 데이터가 쌓이는 것일 테고 또 그 빅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인공지능이 해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유프로님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찬희쌤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또 어떤 기술들이 있나요? 네, 뭐 많은 기술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인데 네. 우리가 아까 아이클라우드 얘기도 잠깐 했잖아요. 네. 이게 초연결성을 잘 표현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돼요. 옛날에 우리가 컴퓨터를 쓰면 한 20년 전에 생각해 보면 네. 컴퓨터를 어떻게 썼냐면 자기 컴퓨터에 깔아놓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네. 그렇게 한 이제 아웃풋 결과 정보를 자기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던가 그때는 플로피 디스크도 있었죠. 네. 그 이후로 이제 USB에 저장하던가 네. 이런 걸 의미했잖아요. 네. 인터넷을 쓴다 하더라도 자기 컴퓨터에 있는 정보들이 오고 가는 것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이 모든 것이 이제 바뀐 거죠. 인터넷 상에 있는 이제 큰 서버, 이제 서버 회사가 또 있죠. 네. 인터넷 상의 서버에 프로그램도 들어있고 정보도 들어있고 내 PC에는 이런 게 다 없어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예, 자기 PC란 건 이제 OS만 깔고 돌아가고 있고 인터넷하고 네트워크 연결만 돼 있으면 프로그램도 가져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프로그램이건 필요한 정보건 다 인터넷 서버에서 가져오고 작업을 마치면 그 정보를 다시 인터넷상의 서버에 저장하는 그런 식으로 컴퓨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유비쿼터스 그런 말도 쓰지만 네. 어디서나 작업할 수가 있죠. 네, 연결되는 맞아요. 스마트 기기만 있으면 왜냐하면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예.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컴퓨터 고장 나도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중심이 이제는 자기 PC가 아니고 네. 네트워크가 중심인 거고 여기에 PC나 노트북이나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 이 거대한 네트워크에 연결된 큰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말기에 불과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속 장치에 불과한 거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거대한 어떤 기술 변화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3D 프린트. 아, 무섭죠. 이걸 누가 3D라 그랬다고 비판을 받던데 3D라 그러면 안 되나요? 그 뭐, 3D 난 적이 업종이 뭐 근데 있어. 3D 업종이랑 아, 연결돼서 3D 3D 뭐가 업종이랑 좀- 헷갈리니까. 그러네. 네네. 근데 그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3D라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이걸 3D 프린트라 그러냐 그러는데 그건 심한 상처내기인 네. 것 같아요. 3D 업종도 사실은 영어로 3D인데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데인저러스 뭐 그거잖아요. 근데 그 구분 때문에 그러겠죠. 네. 뭐. 예, 아이고 그 본론에도 약간 비슷한데요. 네. 예, 3D 프린트, 자율주행 자동차, 네. 그리고 드론, 음. 드론 이거 신기하죠. 네네. 예. 등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대중화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음. 저희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